20대 때 만났던 친구들 40대에 만나면 다른 인간이 돼서 나타나잖아요. 어디서 누가 어떤 신의 조화를 일으켰는지 이 찌질한 게 갑자기 와가지고 인생에 막 썰을 풀면서 라이프 이즈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어이가 없죠. 그 찌질이가 와가지고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만남을 몇 번 가져보니까 얘 얘기는 정말 얘의 삶이 됐어요. 이 고집과 이 주관이 있는 거 두 개의 차이는 저는 설득력이라고 봅니다. 설득력. 이 설득력이라는 건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집은 말입니다. 일단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이 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게 하지 않을 뿐더러 이거는 혀의 신화예요. 자기 혼자 자기 혓바닥으로 쓰는 신화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먹물이 침투해갈 기회를 주지 않는 거죠. 근데 주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누가 봐도 납득이 되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일종의 부럽기도 한 그 사람이 하는 말대로라면 이 삶이 정말 괜찮아질 것 같고 그 앞뒤에 이 사람이 사용하는 예화라든지 설명을 위한 여러 자원들을 볼 때에는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인데다가 내 삶에서도 경험했던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납득이 되지 납득. 행복한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행복한 마음으로 살고 싶으시면 일단 손가락을 좀 펴세요. 손가락을 펴서 가진 것을 헤어보세요. 나는 지금 뭘 가지고 있나. 많은 분들이 난 차가 있어, 난 집이 있어 이런 분들이 계시겠지만 난 차도 없어, 난 집도 없어, 난 변변한 직장도 없어, 나는 미래도 없어. 줄줄이 없는 걸 많이 꼽는데 있는 거를 꼽아보셔야 돼. 나랑 제일 친한 친구가 있어. 나한테는 바가지 긁지만 내 아내가 있고 내 남편이 있어. 건강한 어머니가 계셔. 나한테는 직장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차가 있어. 나한테는 매달 나오는 월급이 있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걸 한번 손가락으로 헤어 보셔야 돼요. 마흔만이 갖는 특혜가 아니에요. 전생애를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어떤 것인지를 손가락으로 꼽아보면서 나의 공로를 치하해 줘야 돼요. 내가 가진 것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전 교회를 다니는데 찬송가에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가진 것을 헤어보아. 생각해보면 너무 기가 막힌 말이에요. 내가 가진 게 뭐가 있나. 근데 그 앞에 가사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 거친 풍파가 너를 흔들고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가진 것을 헤어보아라. 이게 가사예요. 찬송가라고 하거나 찬불가는 이런 신을 찬송하는 거고 찬양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신에 대한 게 나와야 되는데 이건 너무 인간적인 가사예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주가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뭐 이런 거거든요. 찬송가나 찬불가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인생에서 자기가 가진 것을 헤어볼 줄 아는 사람은 자기의 긍정성과 자기 삶에 대한 감사를 동시에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무엇을 가졌는지에 대한 긍정적인 손가락을 꼽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장점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희망과 그 사람에 대한 아름다움 이런 것들도 꼽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 사람의 가치를 위한 행동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흔이 된다면 나는 내가 보통 10대에 어떤 것을 잃었는가, 내가 어린 시절 내 부모로부터 난 무엇을 박탈당했는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담 현장에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은 너무 아파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나아갈 때 그분들이 상담을 마치고 갈 때는 그래서 나의 10대, 나의 어려진 시절에 내가 그때 내가 가지고 극복하고 이겨내고 내 마음속에 지금 내 현장까지 나를 이만큼 오게 했던 힘은 어떤 게 있었는가 결국은 그거를 헤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인생은 똑같아요. 우리 과거가 달라지겠습니까? 달라지지 않는데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상처에 대한 수많은 컨텐츠들을 보면서 내 부모로부터 이게 박탈되고 내 친구로부터 이렇게 상처받고 이렇게 내 삶의 흔적을 이렇게 갖게 됐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애도를 너무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고 자기 연민을 가지고 이거 다 괜찮거든요. 그러나 울음으로 끝난다면 이건 비극이다. 40이란 나이가 울음으로만 점철된 삶이었다면 그건 정말 비극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대신에 그 똑같은 삶을 또 다른 사람이 조망해 주잖아요. 야, 넌 이것도 있잖아. 넌 저것도 가졌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모르는 게. 응? 네가 나로 살아봤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넌 그렇게 울고 살아. 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혼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는데 자꾸 부부가 싸운대요. 지고 싶지 않아요. 자꾸 싸우게만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도 계속 싸울 거냐? 계속 싸우게 될 것 같아. 그럼 싸우세요. 죽을 때까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멈출 생각을 해야죠. 더 나은 삶을 살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아다르고 어다른데 그게 진짜 안 되거든요.
진짜 안 되는데 참 희한하죠. 우리의 과거가 똑같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보는데 내 친구는 이걸 이렇게 볼까?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에요. 40의 삶을 넘게 살았어요. 그 삶을 살 동안에 나는 이게 아프고 저게 힘들고 저걸 잃었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너는 그래도 이걸 가지고 있고 저걸 성취해냈고 여기까지 왔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신의 소리예요. 전 그건 신이 내 친구라는 천사를 보내서 나에게 들려주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진 것을 헤어보아라.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하고 이 40에 가진 것을 헤어보잖아요. 30대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30대에 내가 많은 걸 잃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40대에 내가 가진 것을 해기 시작하잖아요. 50대는 이 사람은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아요. 60대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70대를 기대하고 살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삶의 긍정성이라는 게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허락된 건 아니지만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10대보다 20대가 좋았다. 20대보다는 30대, 30대보다는 40대가 좋았다고 말해요. 저는 지금 50대가 더 좋아요. 몸은 더 아프고요. 애들은 더 말한다고요. 내 돈 더 많이 갖다가 쓰고요. 그리고 내 친구들도 보면 다 현찮아요. 왜냐하면 다 같이 늙어가니까 얼굴 쳐다보면 쪼글쪼글하고 그래요. 그런데 저한테는 쪼글쪼글하게 쳐다볼 친구가 있고요. 제 돈을 갖다 쓸 자식이 있고요. 그 자식이 아프지 않고 살아있고요. 그리고 나서 형편없었던 그 과거들마저도 저한테는 이제는 토크의 주제가 될 수 있어요. 또 누군가에게 경험을 말할 수 있는 경험의 주제가 되고요. 똑같은 세월 속에서 A라고 볼 수도 있고 B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지점이 끝에서 끝인 거죠. 이건 어쩌면 해석의 창구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정말 저의 삶이 늘 좋기만 해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비극의 현장 속에서만 나를 들여다본다면 세상에 둘도 없이 비극의 주인공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인생을 좀 멀리 보는 편입니다. 이렇게 멀리 보잖아요. 멀리 보면 10대에도 좋은 때가 있었고 20대도 좋은 때가 있었고 30대도 좋은 친구가 있고 40대에도 나한테 빛나는 순간이 있었고 50대가 된 순간에도 분명히 그럴 것이고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뭐냐면 해석의 혀를 갖도록 하는 거예요. 인생은 페이스트리 같다고 생각해요. 빵 여러 겹을 합쳐놨는데 이게 꾹 눌려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적절한 열이 확 떼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빵이 확 커지면서 맛을 내요. 향을 내요. 그렇죠? 그 모든 과정은 노고를 통해서 가능했던 거거든요. 치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다 그렇게 치대지면서 나중에 어느 순간에 자기 해석을 통해서 그렇게 멋진 빵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을 연금술이라고 불러요. 연금술이라는 게 융 심리학에서 나온 건데 1700년대, 1800년대 뭐가 유행이냐면 구리, 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값진 금을 만드는 그 과정이 너무 중요했어. 그래서 거기다 막 별의별 거 다 집어넣으면서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막 되고 그랬었는데 이게 철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지난 과거의 재료들은 다 쇠나 구리나 별 볼 일 없는 것들일지 모르겠지만 뜨거워지는 어려움과 극복의 순간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순금이 아니면 어때요? 우리라고 하는 개체로 나오게 되는 건데 더 안정적이고 오히려 그 개체들이 합쳐져서 마치 콘크리트, 모래만 있어도 안 되고 시멘트만 있어도 안 되는데 모래하고 자갈하고 시멘트가 합쳐져가지고 물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굳혀졌더니 어떤 것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건물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건물이라는 것 안에 또 뭐가 들어오냐면 철근이 들어가요. 그 콘크리트를 뚫어서 마치 우리 심장을 뚫을 것 같은 가장 고통을 만들어내는 그 순간 같은 콘크리트가 들어와서 어떠한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은 그 어마어마한 건물이 들어오고요. 때로는 H빔 같은 엄청난 것들이 우리라고 하는 인생에 땅을 파고 들어오듯이 우리에게 박혀가지고 더할 수 없는 상처를 내는 것 같은데 그 H빔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은 거대한 그리고 높은 고층 빌딩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근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다 연금술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신은 우리에게 고통만 주지 않고요. 그 자잘하고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의 10대, 20대, 30대를 합쳐서 40대에 내가 어른이 되어가는 그 과정에 나라는 사람에게 주었던 수많은 고통들과 그 연단들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을 정말 순금같이 나오게 보다 괜찮은 어른이 되게 좋은 선택을 하는 그리고 긍정성을 기꺼이 선택하게 하는 이런 사람으로 나오게끔 하거든요. 이거야말로 인생의 연금술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어린 시절엔 잘 안 돼요. 근데 40쯤 되잖아요. 이제 좀 살아봤거든요. 살아본 자만이 할 수 있는 그 고백 속에는 연금술의 비밀이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40대가 돼서 자기 주관을 갖추는 거랑 그냥 고집이 세지는 거랑 어떤 차이점 같은 게 있을까요? 20대 때 만났던 친구들 40대에 만나면 다른 인간이 돼서 나타나잖아요. 어디서 누가 어떤 신의 조화를 일으켰는지 이 찌질한 게 갑자기 와가지고 인생에 막 썰을 풀면서 라이프 이즈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어이가 없죠. 그 찌질이가 와가지고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만남을 몇 번 가져보니까 얘 얘기는 정말 얘의 삶이 됐어요. 이 고집과 이 주관이 있는 거 두 개의 차이는 저는 설득력이라고 봅니다. 설득력.
이 설득력이라는 건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집은 말입니다. 일단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이 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게 하지 않을 뿐더러 이거는 혀의 신화예요. 자기 혼자 자기 혓바닥으로 쓰는 신화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먹물이 침투해갈 기회를 주지 않는 거죠. 근데 주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누가 봐도 납득이 되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일종의 부럽기도 한, 그 사람이 하는 말대로라면 이 삶이 정말 괜찮아질 것 같고 그 앞뒤에 이 사람이 사용하는 예화라든지 설명을 위한 여러 자원들을 볼 때는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인데다가 내 삶에서도 경험했던,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납득이 되지 납득, 이런 납득이 되는 그의 이야기, 그 고백은 우리가 주관이 있다 말할 거죠. 그런데 이런 주관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주관 있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되게 종창회에 와서 없던 주관을 갑자기 얘기하는 애들은 주로 고집이거나 그냥 헛소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은 그 탁상공론하거나 어서 이 철학책 한 두세 페이지 읽고 와가지고 남의 얘기처럼 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뭐 그런 얘기들 중에서도 들 얘기들이 있어요. 또 약간의 허풍은 우리 삶에 또 굉장히 기쁨을 주기도 하니까. 근데 정말 주관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보면 뭐 20대도 사실은 뭐 이상한 애는 아니었고요. 살아가면서 좀 단단해진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의 특징이 있죠. 첫째, 좀 교양이 있어요. 교양이 있어서 그 사람이 자기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는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경우에 맞는 말을 하고, 그런데 그게 상스럽지 않고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데 그 삶이 그의 말과 일치해요. 그 말이 더 설득력이 있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이 장황하지 않아요. 그 장황함보다도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말에 나의 경험이 상당 부분 일치가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도 맞아요. 이 사람의 이야기는 설득력도 있지만 주관 있게 살아가고 동시에 약간의 존경심도 유발되는, 같은 또래지만 전 참 믿을만하다, 참 괜찮게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근데 우리가 40이 됐을 때 갑자기 눈 뜨고 해골물 먹은 것처럼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옛날에 별로인 애들은 지금도 별로예요. 과거에 괜찮았던 애는 지금도 괜찮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일관성이 있어서 그래요. 연속성이 있고. 인생을 살아가다가 갑자기 인생의 변수를 겪고 삶에 조금 고생도 좀 하고 하면서 좀 철이 든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옛날에 그렇게 형편없고 때로는 너무 가볍고 인생의 그 존재의 가벼움은 바로 너다, 이렇게 얘기할 만한 이야기가 삶에 마치 어떤 추를 가지고 와서 내 인생이 옛날엔 가벼웠는데 이제는 내 이 추를 통해서 내가 더 이상 덜 가벼운 사람이 좀 된 것 같아 라고 겸손을 겸비한 인생의 여러 우여곡절들을 함께 얘기하면서 그 인생에서 얻었던 그 쓴맛을 다시금 발효를 시켜서 친구들에게 일종의 술처럼, 그렇게 발효된 단물처럼 그렇게 내놓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남이 알지 못하는 거대한 인생 경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좋은 교훈들을 얻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철이 든다라고 하는 생애 지혜와 또 성숙성을 좀 확보를 한 거거든요. 굉장히 좋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드물다는 거, 많이 드문다는 거. 네.